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앤원TV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 오랜만에 뵙습니다. 회사 내부 사정이 있어서, 내부 사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오늘 이렇게 다시, 반갑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계속 이제 춘천이라든지 여러분들 새만금에 대한 그 정보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의 어떤 트렌드에 맞춰서 이제 토지 투자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가장 화두가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 부분들, 이런 부분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4차 산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 바이러스 문제가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바이오 산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어떤 미래 산업을 이끌어가는 어떤 트렌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것도 사실 토지 투자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투자를 해야만이 성공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투자할 곳 물론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나 제가 춘천하고 지금 현재 새만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투자를 했을 때 투자 대비 시간과 그리고 어떤 자금상 비례했을 때 투자 수익률을 좀 극대화 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단위 시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요. 저희가 보는 거는 3년에서 5년 정도 두고 봤을 때 어떤 지역보다도 투자 수익이 좀 상당히 기대가 된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춘천과 새만금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토지 투자는요, 항상 이게 수요가 이제 많은 지역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개발 정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개발 정보가 지속적으로 향후에 많이 나올 수 있는 지역,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할 경우에 여러분들이 좀 재미를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결정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 즉 공급적인 측면인데요. 공급적인 측면에서 희소성이 있을 때 더욱더 가격 상승률이 극대화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도시지역 내에 있는 주거지역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회사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리는 어떤 특징을 보게 되면은요, 어떤 땅을 볼 때 도시지역 내에 있는 주거지역 위주로 추천을 해드리고, 그리고 수요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개발 정보가 풍부한 지역들, 이런 지역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는 가운데 지역 내에서도 가장 저평가가 되어 있으면서 지금부터 3년에서 5년 두고 봤을 때 가격적인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이제 춘천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도 알겠지만은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와 재생에너지에 대한 메카, 그리고 어떤 바이오 산업에 대한 육성의 어떤 트렌드를 좀 맞춰가고 있는 강원도권에서는 프라이스 리딩하는 그런 지역으로 손꼽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지금 최근에 기사를 보게 되면 강원도 청사 춘천 건립 확정이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죠. 그러니까 신축 또는 이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는 이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용인도 인구가 급증을 하는 가운데 용인시청을 새롭게 짓게 되었는데요. 이전에서 새롭게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용인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중심 상업지역이 지켜졌고, 용인의 가장 중심 센터 자리로 자리매김을 하면서 그 주변의 집가 상승에 크게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부분은요, 강원도청이 이전에서 새로 신축을 한다. 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전 후보지가 과연 어디가 될까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 지역에 대해서는요, 확정이 된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언론에 노출되지 않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정말 대단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나 그러한 정보는 사실은 언론에도 노출이 되지 않고 저희한테도 노출되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청이
만약에 춘천에 다시 자리매김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가능성이 있는 후보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강원도청이 새롭게 지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 주변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토지 투자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강원도청이 이전에 대한 어떤 호재가 없다 하더라도 워낙 춘천은 개발 호재가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땅값 상승률은 극대화가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되는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 더욱더 땅값을 부채질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기사를 한번 보면은요, 여러분들 기사의 내용 간단하게 보면은 주요 내용은 뭐냐면 신청사 용역 내달 17일날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 결과가 한 1년 정도 걸쳐서 강원도청을 어느 지역에다가 또 어떤 규모로 설치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자료가, 정보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얘기로 보게 되면은 현재 보다도 한 2배 정도 규모로 강원도청을 설립할 계획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게 되면 3천억 정도의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한 2배 정도 규모의, 지금 현재 3천억 정도의 규모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강원도청을 이제 새롭게 탄생이 될 텐데요. 그러면 그 지역이 어느 쪽으로 들어갈 것인가, 바로 핵심은 입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어느 입지에 들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거, 그런 입지에서 지금 현재 춘천 지역의 몇몇 후보지에 대한 검토가 이미 맞춰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이미 내부적으로는 후보지가 있고, 그리고 가장 가능성 있는 지역까지 낙점이 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일 것인가, 사실은 이것을 생각해 보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토지를 하는 사람으로서 저의 가능성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시켜 드려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게 이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은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춘천에 대한 부분들, 결국에는 춘천 강원도청이 다시 춘천으로 확정이 된 것에 대한 부분들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도청이 과연 춘천의 어느 지역에 들어갈 것인가,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강원도청은 현재 지금 이 빨간 동그라미에 표시된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강원도청을 이전해서 신축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 과연 춘천시에서 어느 지역에 들어갈 것인가 라고 본다라고 했을 때 다시 구시가지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은 앞으로 뻗어나갈 신시가지 쪽으로 개발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아니면은 아예 외곽 지역으로 해서 뻗어나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원도청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생뚱맞게 춘천의 외곽 지역으로 자리매김을 할까요? 아니면 도심과 가까우면서 도심의 기능을 보완하는 쪽으로 해서 현재 땅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강원도 도시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어느 쪽에 대한 부분들을 결정을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아무래도 춘천의 현재 강원도청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지역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다라는 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그 용인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처인구청 자리에 예전에는 그 처인구청 자리에 용인시청이 있었는데요. 이전하면서 그 자리에 처인구청이 들어갔고, 용인시는 그 지역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역에 새로운 시청 관사를 짓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강원도청도 어떤 그런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생뚱맞게 춘천의 외곽 지역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춘천에 대한 부분들을 볼 때 춘천의 어떤
지역 균형 개발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냥 그 도심권에다가 둔다라고 하면 지역 불균형 현상이 좀 벌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번 정부 같은 경우는 그리고 현재 5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어떤 근간을 보게 되면 지역 균형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포커스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별도 마찬가지로 개발이 된 곳과 개발이 미진한 곳, 지금은 앞으로는 개발이 미진한 곳에 집중적으로 개발을 시킴으로 해서 균형 발전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요, 강원도청이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현재 춘천에서 도심권하고 가까우면서 땅을 확보할 수 있고 지금 현재 개발에 대한 방향성이 잡혀져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북쪽 방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 이쪽 북쪽 방향에서 현재 땅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 그리고 북쪽 지역을 좀 균형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입지의 자리매김을 한다라고 본다라고 하면은요, 아무래도 춘천이 더욱더 미래 가치가 있을 것으로 저는 충분히 예견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토지를 하는 어떤 전문가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은요, 여러 가지 물론 후보지가 있겠지만은 춘천 도심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지역 균형이 골고루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이 본다라고 하면 요 도심권보다는 이 북쪽에 현재 개발을 한참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이 북쪽 방향으로 개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춘천으로 접근성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도청이라고 보다 보니까 외부에서 춘천으로 들어올 수 있는 접근성이 용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원도 지자체, 각 지자체에서 강원도청으로 이제 행정력이 집중이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구축이 돼야 된다라고 볼 때 앞으로 춘천에 대한 어떤 접근성이 용이해지는 지역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 춘천은요, 여러분들 현재 여기 지금 보시면 하단에 중앙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중앙고속도로를 끼고 강원도 관내에 있는 지자체들은 움직여질 것으로 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강원도 지자체 내에서 현재 이 5번 국도를 따라서 접근로가 만들어지고 진입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강원도청이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지금 새롭게 신설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지금 이 도로인데요. 이 도로는 뭐냐면 제2경춘국도가 됩니다. 제2경춘국도가 개통이 된다라고 가정하면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한 20분에서 30분 정도가 단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시간의 단축은 어떤 도시의 진입로의 어떤 개발 방향성 전체를 다 바꿀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 도로의 영향력, 경춘국도에 대한 영향력이 극대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경춘국도로부터 해서 진입로가 바로 이 레고랜드 쪽으로 향하는 부분과, 그리고 신메리 일대 지금 신사호동 쪽으로 들어가는 이 방향성이 향후에 제2경춘국도를 개통이 됨으로 해서 춘천에 대한 어떤 진입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춘천의 새로운 관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 도로에 대한 중요성과, 그리고 지금 하단에 있는 중앙고속도로를 따라서 접근성이 용이한 쪽, 이 모든 부분들을 만족시켜 주면서 춘천의 북부권, 그러니까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강원도청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자, 그런 차원으로 본다라고 하면은요, 제가 볼 경우에 지금은 이쪽 남쪽보다는 북부 쪽에 대한 어떤 개발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고요.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이 북부 쪽으로 당연히 강원도청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새롭게 진입하는 현재 경춘국도의 진입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메인 도로를 따라서 강원도청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요, 각 지자체에서 강원도로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훨씬 더 극대화시키면서 북부 쪽 개발을 훨씬 더 앞당길 수가 있다라고 저는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게 되면은요, 조금 더 확대를 해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그 위에 있는 땅을 보시게 되면
지금 신사우동 쪽으로 해서 지금 위쪽으로 해서는 드넓은 현재 농지를 확보하고 있고요. 도시지역 내이면서 생산녹지 쪽으로 해서 언제든지 개발할 수 있는 여건과 배경이 구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바로 옆에 보면은 강원 도립 화목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화목원이 있기 때문에 도립 화목원입니다. 이 도립 화목원과 배후를 끼고 제가 보기에는 이 메인 도로를 끼고 요 정도 일대에 강원도청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북부 쪽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정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향후에 이렇게 들어오는 제2경춘국도와 그리고 위도선 개발, 그리고 지금 이쪽 중앙고속도로에서 진입하는 부분들까지 고려한다라고 하면 최적의 장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은 모든 개발에 대한 중심이 레고랜드와 지금 현재 도심권으로 중심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향후에 미래를 본다라고 하면 북부 쪽에 우리는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토지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미래 가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미래 가치가 가장 좋아질 곳, 지금 저평가가 되어 있으면서 미래 가치로 인해서 투자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는 곳을 선점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나온 그 강원도청 신축 이전에 대한 부분들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많이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시청사라든지 강원도청이 하나 움직임으로 해서 이 도시 전체에 대한 개발 방향성이 틀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제가 보기에는 강원도청이 저의 희망사항일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그림과 윤곽을 볼 때 강원 도립 화목원 주변 일대에 강원도청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가장 춘천에 대한 토지를 합리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정보는 확정된 정보는 아닙니다. 충분히 전체적인 그림을 통해서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러한 정보가 강원도청이 지금 이 근처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북부 쪽에 대한 개발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위쪽으로 해서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을 투자를 해본다라고 하면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3년 5년을 두고 본다라고 하면 시세 차익을 충분히 보고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머뭇거리지 마시고요. 행동으로 움직이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언제든지 저희 회사에 전화 주시면은 그와 관련된 정보를 드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토지 투자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은 물건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